오늘 뭐가 많네. 정신도 사납고. 월요일 아침부터, 월요일 저녁부터 꼭 이걸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억이 조금 더, 뭐랄까, 생생할 때 방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무리해서 오늘, 뭐 금요일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금요일을 쉴 수도 있게, 오늘 월요일날, 방송, 녹화, 어떻게 진행을 해야겠죠? 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저거를 써가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저게 뭐야? 그, 이미지 파일 쓰려고 했었는데, 이거 쓸 줄 몰라서 아주 원시적인 방법인 한글 파일을 동원해서, HWP 파일을 동원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사람이 없을 거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깜짝이야. 자, 오늘 할 거는 베레포크, 라 벨레 에포크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이 들어오시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1시간 반,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짧게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라벨레 포크, 라벨레 포크. 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길게요. 길게요. 뭐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이 뭐 몇 명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새로 구입한 분을 알고 있는데, 이 게임 먼저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 게임은 파울로 카라로, 파울로 카라로 알파 게임 스튜디오에서 만든 이탈리아산 게임일 겁니다. 제가 알기에. 눌러보면 나오겠죠? 알파 게임스, 보드게임 퍼블리셔. 이걸 보면 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는, 사실 좋은 게임들은 알려지게 마련인데, 페이지에 이탈리아 번역이 뜨는 거 보니까 이탈리아 게임 회사가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영국이라든지 미국 쇼핑몰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요. 현재는 이탈리아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프리오더였는데 이제 프리오더가 끝나고 발송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만만치 않고요. 69유로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8만원, 뭐 한 9만원 그 정도 되겠네요. 배송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싼 게임은 아니고요. 다시 돌아가면, 게임 자체는 이 배경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아름다운 시대, 라벨에포크, 그 모두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사실은 근데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예약돼 있었던 시절이고 모두 다 외면하고 있었죠. 그래서 플레이어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러시아 4개의 강국을 맡아서 게임을 진행합니다. 저는 해보지는 못했는데 꼭 4인이 아니더라도 중간에 AI가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2인용이나 3인용도 되게 잘 돌아간다고 들었어요, AI가. 근데 이제 어쨌든 기계는 베스트가 4인입니다.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웨이트가 2.8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간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4인용 게임이고요. 레이팅도 지금 굉장히 높죠. 제 레이팅도 뜨는데 저는 8.5를 줬습니다. 8.1 레이팅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3번 정도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약간 디자인은 촌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이렇게 요즘 게임에 비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투박한 면이 있고, 있는 거라고는 카드 몇 장에 큐브들 그리고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간 이미지는 실망할 수 있는데, 상당히 보드 시스템이 이해는 안 해보셨군요. 저도 이제 보드 시스템이 꽤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해보고 싶은데 4인을 할 수 있으면 4인이 낫지 않을까요? 물론 어쩔 수 없으면 3인이지만 또 3인은 또 3인대로 좋은 게임들이 많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3인을 하게 될 기회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런 지역에 큐브를 놔서 해당 지역의 승점을 다다익선이죠.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획득해서 요 보시면 요렇게 요 영향력 놓기 게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영향력을 먼저 놓는 사람이 유리하고 나중에 놓는 사람은 이 큐브 위에 놓으면서 분쟁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 분쟁은 주사위 굴림으로 해결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에 보시면 병력이 있죠. 이 병력으로 주사위 값을 보정할 수 있고요. 이 병력의 사용에 돈이 듭니다. 이렇게 간단한 경제 시스템과 분쟁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독특한 점은 이게 핵심인데, 각 세력별로 먹어야 되는 승점이 다양하고, 이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가면 약간의 단점으로 부각이 되는데, 정말 승점이 다양한 곳에서 나옵니다. 점수를 많이 주는 데도 있고, 뭐 상대편 어떤 국가하고 겹치는 데가 있고 다른 국가하고는 전혀 안 겹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목표가 한때는 영국이랑 겹쳤다가 러시아도, 한때는 프랑스랑 겹치고 또 어떨 때는 독일이랑 겹치기도 하고, 이렇게 4개의 국가의 승점을 통해서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게 3번 스코어링을 하게 되거든요. 게임 중에 상당히 귀찮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VP가 쭉 있고 이 VP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지도상의 각 지역마다 별도 VP가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계산하는 과정이 점점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좋지 하고 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해가 되는 게,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 승점의 이 파트는 영국과 이 파트는 독일과 이 파트는 또 뭐 프랑스와 엮이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승점 제도가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렇게 복잡한 승점 제도를 통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누가 1등인지 알기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지금 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UI가 문제라는 게 정확한 표정인 것 같아요. 점수표를 어떻게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시트지라도 하나 주든지, 그게 지금 그리고 제일 큰 아쉬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룰은 정말 간단하고요. 이런 식으로 놓고 요 토큰은 근데 매턴 기본적으로는 3개, 프랑스만 에펠탑을 건설한 이후에 4개씩을 받게 됩니다. 깔 게 없진 않아요. 깔 게 있긴 합니다. 이 점수 스코어링은 너무 귀찮아요. 스코어링은 너무 귀찮고, 그리고 러시아 밸런스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러시아 밸런스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위주로 그러면 되게 거창하네. 제가 했던 어떤 팟하고 팟의 성향에 따라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약간 좀 힘들다라는 게 전반적인 저희 팟의 의견이었는데, 뭐 기계선은 러시아가 강하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정확한 표현은 좀 어렵겠네요. 자, 그리고 요런 식으로. 근데 매턴 또 재밌는 게 이렇게, 이거 코로나 시기에 2021년 6월에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모여서
다들 이렇게 게임을 4인이죠? 4인께서 하시는. 되게 보기 좋네요. 이렇게 넓은 곳 탁자에서 보드게임 어떤 전용 탁자인 걸 같이 보이거든요. 전용 탁자이니까 전용 탁자에서 이런 식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갖고 햇볕이 잘 드는 1층 이런 데가 사실 보드게임 우리나라에 있나 이런 데가? 없을 것 같은데 보드게임 카페가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1층에 또 통유리로 된 데서 이렇게 진심인 보드게임 테이블 보드게임만을 위한 테이블에 모여갖고 이런 테이블 한 개도 아니네 엄청 많네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미래가 됐으면 좋겠네요. 되게 멋있게 생각됩니다. 유럽이겠죠? 요런 식으로. 이런 건 촌스러운 건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요런 식의 게임이고요. 90에서 180분. 아주 적절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큐브가,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큐브를 놓는 것들이 메인 핵심 테마인데, 큐브가 3개씩, 9번. 기본적으로는 27개를 받아서 사용하면 끝나기 때문에 게임 자체는 쾌적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인트리게 카드, 결정적인 순간에 게임에 변주를 줄 수 있는 인트리게 카드와 재미있는 이벤트 카드를 많이 있어요. 그 당시 역사를 반영한 이벤트 카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 이벤트 카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 당시 역사를.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는 4인 워게임은 프리드리히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만, 뭔가, 요즘 정서라 그래야 되나? 프리드리히가 너무 피곤한 부분이 있거든요. 너무 치열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한다고 하면, 그리고 프리드리히는 좀 호불호가 갈리는 면이 있어요. 뭐, 러시아의 문제라든지, 게임이 너무 랜덤하다든지, 결국 프리드리히가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뭐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복잡하다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4위는 현재는 지금 저희 팟에서는 이게 지금 원톱으로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거일 것 같아요. 다른 대체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룰이 간단하고 시간이 짧다는 게 정말 큰 거기도 러시아 문제. 러시아가 항상 이게 좀 애매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고 이것도 러시아네요. 러시아 전통의 초록색 러시아. 어쨌든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하고 있고요. 평가가 근데 요 평가인데 요 평가 보면 그쵸 러블리 게임 다 높은 평가를 주고 있는데 이걸 좀 유럽 게임이라든지 스코어링 메커니즘이 좀 포인트 샐러드 같다는 느낌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좋다.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평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게 되면 전 그러길 바라는데 7점대 후반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7점대 후반 정도의 4인용 게임이다. 순위는 조금씩 올라가겠죠. 7점대 평점은 떨어져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포인트 샐러드긴 한데 그 포인트 샐러드인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 시점을 단순히 포인트 샐러드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그 포인트 샐러드를 통해서 4개의 국가의 어떠한 당시 시대를 반영한 연결점, 다음에 견제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점수 방식이 포인트 샐러드야, 막 이런 거 안 좋아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고민이 많이 녹아 있다. 예, 그렇죠. 테마 의식이 훌륭한 게임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옆에 카테고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네고시에이션이 있습니다. 네고시에이션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진짜 의외로 중요합니다. 네고시에이션이. 결국에는 이제 1등과 꼴등 차이가 게임을 해보면 몇 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1등으로 달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이 4명의 플레이어들이 어떤 식으로 손을 잡을까. 예.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맘먹고 하면 어차피 토큰이, 아니, 기본적으로 영향 마크가 3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도 그 3개의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각자 기본 국가 카드를 갖고 있는데 국가 카드가 강력해요. 엄청나게. 물론 돈을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서 그 강력한 국가 카드를 맞아버리면 한때 휘청하는데 두 번 맞을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 게임은 좀 서로 간의 빈정 상황을 좀 막기 위해서 한 번 그런 적에 뭔가를 당하면 그 카드 자체는 맞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공격 계속 당하면 큐브가 3개인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느 게임들처럼 죽는 소리 하는 게 참 중요하다. 내가 약하다는 걸 어필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제가 지금 너무 잘 나간다는 걸 어필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들을 잘하고 내 포지션과 상대편의 전반적인 잠재력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물론 주사위 다이스 롤링이 있어서 주사위 빨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보정치가 워낙 충분하고 그리고 정말 급한 거는 보정치 엄청 써서 하면 되니까 전반적으로 주사위 요소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별한 내용이 있나 한번 보고 싶은데 특별한 스레드는 없는 걸로 알거든요. 그랜드 포크, 그렇죠.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모듈도 있네요. 요거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있으니까. 만나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래서 룰 문제 몇 가지 물어보는 게 있고, 뉴스는 별다른 게 없네요. 리프린트는 이미 됐고, 여기 트랙 레코드라고 있는데, 트랙 레코드? 이거 뭐지? 이거만 한번 볼까요? 뭔지? 뭘 어떻게 표현을 했더? 이게 점수표 같은데 아닌가? 아니네. 이거 안 보이실 텐데 트랙 레코드라고 해서 잠깐만요. 화면을 잠깐 전화해서 보실 수 있게 할게요. 플리츠, 빅토리 포인트, 프레스티지, 파워 스테이트. 잠깐만요. 제가 좀만 보고요. 자, 장면을 전환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전환되면 안 되는구나. 장면을, 자, 어려운 기술 해보겠습니다. 자, 장면을 전환할 수 있는 기술? 안 되네. 어려운 기술이라 아직은 안 되네. 잠깐만요.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이고, 잘못했다. 브라우저 2를 날렸어야 했는데, 브라우저 1을 날렸다. 아, 역시 어려워. 함부로 뭔가를 시도하면 안 돼. 잠깐만요. 아, 이런 실수를. 어우, 큰일 났다.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다가 쉽지 않네. 이걸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요거를 가지고 오려면, 그래도 시도를 해봐야지.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방송 중에는 안 되나? 방송 중에는 안 되는 것 같다.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뭔가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 근데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고요. 뭐 그냥 이렇게 점수 트랙이에요, 말 그대로. 트랙인데 제가 보기에 효율성이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만큼 뭔가 이것에 대해서 이 시트 하나를 만들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그래서 뭐 버전도 뭐 퍼스트 에디션 2020년에 나왔고 지금 재판이 지금 22년도에 지켰다. 뭐 그 내용이고요. 한번 기회가 되실래나? 어쨌든 이 모임이라는 게 이제 하다 보면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저희 판 말고도.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정말 괜찮습니다. 이거 뭐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임이었다 라고 오늘 끝낼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뭐냐? 실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게임을 했느냐입니다. 자, 이거를 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글 파일을 좀 쓰겠습니다. 한글 파일을 좀 쓸게요. 익숙한 게 한글이라 편하게 쓸게요. 자, 조금 크게 가져가야겠다.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면 너무 작은데, 그렇다고 이거를 이렇게 크게 가져가면 안 보이겠죠? 이거를 적절히 좀 늘리고 이거를 창을 좀 적절하게 닫아서 보시기 좀 좋게 미리 해놨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하고 있네요. 이해하시고요. 이 정도? 좀 더 보였으면 좋겠다. 조금 더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는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정도면 마음에 듭니다. 예. 자, 진행을 해보죠. 자, 첫 번째 턴입니다. 자, 게임을 시작했는데 지금 밑에 점수편 이렇게 보이시는 거, 스토컬럼을 비워서 점수판 보이시는 밑에 까시는 거는 저 티켓 투 라이드 15주년 기념판을 점수판으로 쓸까 해서 잠깐 깔아놓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그냥 잊어주시라. 결국 쓰지도 않았고요. 자, 첫 턴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각자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 10개고 나머지 국가는 7개, 뭐 6개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받은 걸 가지고 초기 세팅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몇 개를 넣을 것인가. 그래서 그게 게임 그때 그날 게임을 다르게 만들어 주는데요. 그래서 현재 초기 세팅이 개별 플레이어의 선택대로 끝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영국은 네덜란드하고 그리스의 유럽에 자리를 올려놨죠. 그래서 네덜란드를 점령하게 되면 매 턴 2원을 더 받게 되니까 이게 총 한 턴에 받을 수 있는 게 보통 한 12원에서 15원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원 정도를 더 받는 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색깔이 그려져 있죠. 이 색깔은 해당 국가의 스코어링 목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를 획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인 3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그리스 지역은 그리스 함대가 나오거든요. 역시 목표 지역이기도 하고 3점이기도 하고 그리스 함대가 나오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노리고 있는 중이고요. 아프리카도 뭐 기본적으로 목표 지역에다 발을 담그고 있는 중이에요. 영국은 여기 하고 일본, 그 다음에 마크로네시아, 차이나 발을 담궜죠. 기본적으로 영국의 목표는 현 시점에서 네덜란드와 그리스의 분쟁에만 개입을 하고 일본을 가져가서 아시아 지역의 영향, 일본 함대가 하나 나오거든요. 일본을 점령하면 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교두보 정도만 만들어 놓겠다라는 느낌이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반면 러시아를 보시면 큐브 자체가 몇 개 없죠? 큐브를 놓을 수 있는 게 몇 개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7개의 큐브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큐브를 현재 지금 불가리아의 강력한 군대를 나오기 때문에 불가리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불가리아,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어디야? 루마니아에 올려놨습니다. 루마니아도 이원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는 지상에는 안 봐주지만 벨기에 지역, 다음에 독일은 이탈리아와 오스만 지역, 그리고 좀 특이하게 아프리카 지역에 조금 더 영향력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턴이 시작됐고요. 첫 턴은 이런 전략적 배경 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 배치고요. 자, 요 내용은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벤트가 터졌는데 두 번째 이벤트가 바로 청푸전쟁 이벤트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이 중국에 영향력을 넣을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당시에 독일이 뜬금없이 영향력 하나를 넣게 됐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사실 영향력을 전혀 못 넣었어요. 왜냐하면 겹쳤기 때문에 그 주사위 값이. 독일만 뜬금없이 영향력을 넣었다가 나중에 무슨 이벤트였더라? 하여튼 이 중국에서 터진 이벤트로 인해서 오히려 여기 넣었던 영향력에 대한 대가만 지불해야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누가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보는 방법을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어디서 확인하는지 보면 이거 원래 저거까지 켜야 되거든요. 트위치까지 켜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 트위치 안 켰어요. 트위치 안 켜고 OBS만 켜놓고 하는 거라서 트위치를 보면 바로 뜨는데 OBS만 켜놓고 하는 상태고, 사실 내 핸드폰에서 트위치를 켜놓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순수하게 방송국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른다. 자, 계속하면 이 청푸전쟁이 벌어졌다. 이런 식의 이벤트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벤트가 터졌었다. 초반 이벤트 청푸전쟁에 대한 간단한 얘기였고요. 자, 요 얘기를 드리고 싶으면 중국을 제가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 전체를 보시면 영국과 프랑스가 중국을 놓고 어떤 쟁탈전을 벌였고 그 관련돼서 자기들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 어필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차이나에 프랑스가 먼저 들어갔고요. 영국이 후발주자로 한 개의 똑같은 영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6번 칸에 들어가 있는 독일은 아까 그 청푸전쟁의 이벤트의 효과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기본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중국은 모두의 승점 지역이에요. 모두의 승점 지역이고 가장 많은 큐브를 요구하고 또한 가장 먹기 어려운 지역이죠. 이벤트도 많고. 이벤트가 터지면 기본적으로 계속 갈리거든요. 큐브들이. 어려운 지역이고요. 어쨌든 영국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중국을 가기 위한 발판으로 함대를 뽑는데 엄청 비싸요. 함대가 아까 얘기했죠? 받을 수 있는 게 12원에서 15원 사이인데 함대 만드는데 10원이 듭니다. 근데 함대가 없으면 이곳에 큐브를 놓을 수가 없어요. 병력도 보낼 수가 없고. 그렇죠. 한 입에 먹기가 어렵죠. 그래서 근데 여기 이 표시는 이 표시에 따라서 러시아까지는 이제 병력 없이 내려올 수 있다. 아니 배 없이 내려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어쨌든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 일본을 먹게 되면 일본에서 함대가 여기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함대를 타고 여기다 병력을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초기 배치로 들어온 거예요. 두 개는. 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보시면 중국의 전운이 알게 모르게 감돌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 파란 큐브와 빨간색 영국의 큐브와의 전투는 게임 끝날 때까지 벌어지고 여기에서 승리한 쪽이 게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청푸전쟁이 터졌다는 아까 그 화면이고요. 자,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열어놓은 게 아니고 여기서는 프리스티지를 달리기 시작하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초반에 19세기 열강 그렇죠. 그 당시 열강이 정말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잠깐만요. 여기 세 번째 스크린 너무 많이 밀렸다. 갑자기 제가 오버를 했고요. 아직은 그걸 보시면 안 돼요. 미래를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혼자서 프리스티지를 달려나가는 영국입니다. 그래서 프리스티지를 요 칸부터는 위에 있는 보너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큐브 하나, 돈, 큐브, 인트리게 카드, 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국이 초반에 이 인트리게 카드 받은 것과 돈 5원이면 한 칸 올릴 수 있거든요. 매 턴 한 번씩. 그런 걸 통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죠. 그러면서 요 보너스를 받아서 중국 작업에 들어갑니다. 중국을 빨리 먹는 작업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본을 먼저 접수하는데 저 토큰과 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앞서 나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저 1시대 카드에 경제대공황이 있어요. 경제대공황을 맞아버리면 나머지는 뒤로 프리스티지 한 칸씩, 앞서 나가던 사람은 두 칸을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뭐 한 칸을 뒤로 밀리더라도 5원은 손해보고 어쨌든 초반에 작업을 먼저 해놓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영국은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프레스티지 앞서가는 영국입니다. 자, 요 장면은 뭐냐면 초기 유럽 정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이제 1턴, 1라운드 이제 세 번째, 두 번째 턴을 지나가면서 점점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혀 분쟁은 없었고요. 네덜란드를 정상적으로 영국이 가져갔고요. 그리스도 가져갔습니다. 요 두 개의 발판을 통해서 여기서 받은 돈, 여기서 받은 함대를 이용해서 영국은 충분히 이익을 챙겼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이제 아쉬운 것들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 벨기에를 점령해서 벨기에 토큰이 이제 밑에 보시면 아프리카 쪽에 벨기에 토큰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벨기에를 점령한 사람이 가져가는 토큰인데 그거를 통해서 콩고 지역하고 아프리카 영향력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탈리아를 가져가서 이탈리아 군대와 이탈리아 함대를 활용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죠. 보시면 러시아가 루마니아를 아직 못 가져갔어요. 불가리아 군대는 가져갔는데 루마니아 이원 효과는 못 받고 오스만은 아직도 독일과 투닥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불가리아 군대가 나오는데 이 군대를 유럽에서 써야 되는데 지금 분쟁이 없다 보니까 이 병력들이 놀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약간 효율성이 좀 떨어졌던 초반 배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쟁을 좀 해줘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륙횡단 철도라는 여기에 기본적으로 각자 지어야 되는 건물들이 한 개씩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특별한 보너스를 줘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 대륙횡단 철도를 지으면 원래 병력 하나를 동원하는데 1원인데 0.5원으로 동원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투를 많이 할수록 유리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양 함대를 개발하게 되면 나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함대를 하나 더 주는 거였나요? 이게 효과가? 영국이? 내가 지금 룰이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영국이 함대를 하나 더 주는 거였나? 라고 우리가 적용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마니아 지역을 아직 못 가져간 상태에서 조금 더 전투가 많이 일어났더라면 러시아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초기 유럽 정세고요. 자, 보시면 결국 가져갔죠? 영국이 가져갑니다. 일본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본을 확보를 하고 요 일본 함대가 바로 나왔습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아까 프리스지를 달려서 받은 보너스를 통해서 일본을 확보를 하고 일본에서 나온 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배도 들어왔어요. 또 배를 통해서 이 차이나의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프랑스는 좌시하나요? 그렇지 않겠죠? 자, 다음 턴입니다. 중국을 놓고 보시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프랑스와 영국이 대박이 터졌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서로 먹겠다고. 지금 아무도 메이저를 못 가져가게 프랑스가 막았습니다. 대신 프랑스는 또 인도 차이나를 가져갔고요. 그래서 자기 갈 거 가져가고 요 지역에 3개를 알박으면서 못 가져가게 만들었죠. 국제 명성 중요하죠. 명성이 제일 중요하진 않는데 명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박 터지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걸 컨트롤을 제가 못 가져갔습니다. 또 컨트롤, 여기 좀 단점이 있네요. 여기 또 미래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주 보세요. 보시면 힌트가 나옵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영국을 차이나를 컨트롤했으면 뭐 더 좋았겠지만 기본적인 영국의 목적은 차이나 컨트롤이 아니고 4개의 큐브를 저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영국은 7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는 1차 목표를 달성했는데 프랑스가 초를 치는 바람에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 뒤집어보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견제를 정확하게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승점을 1라운드를 영프 대립이죠. 중국을 놓고 벌어진 이게 1차 영프 대립입니다. 자, 두 번째, 이때 이코노믹 크라이시스가 터집니다. 요 보시면 앞서 나가는 1등은 추가로 하나 더, 모두 다 마이너스 1. 그런데 이때 영국은 또 얄밉게 한 칸 뒤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대공황의 피해는 고스란히 러시아가 맞았습니다. 러시아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피해 맞은 게 많네요. 영국의 예측대로 정확한 타이밍에 벌어진 경제 공황을 피해서 영국이 초반에 잘 나갈 수 있었죠. 프리스지의 효과는 다 보고 마침 이게 터질 때는 한 걸음 뒤에 있어서 덜 맞았죠.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흘러가서 영국 제일 많이 하시는 분 아닙니까, 보리님? 영국 엄청 많이 하시던데. 영국 아니면 프랑스던데. 금융조작. 영국 하면 금융조작이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자, 안정적으로 이제 러시아는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세르비아를 획득을 합니다. 이 세르비아를 획득하면 이제 프리스티지가 하나 올라가는데 명성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세르비아는 이벤트가 엄청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수시로 반납하는 러시아입니다. 어쨌든 세르비아를 확보를 못했죠. 지금 뭔가 지금 하나 이빨이 빠져 있죠. 잘 보면 이빨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3개예요. 지금 6개 중에 4개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한 칸이 빠져 있습니다. 오스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4개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나가 묘하게 빠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하나가 기가 막히게 빠지면서 컨트롤을 못하게 막았어요. 누군가. 그게 누굴까요? 같이 물려있는 회색 큐브는 독일의 큐브입니다. 독일이 스코링 바로 직전에 패스를 먼저 한
러시아의 치명적인 일타 카드를 써서 세르비아와 오스만 투르크의 컨트롤을 뺏어버립니다. 즉 액면 손해만 3.8점이 났고요. 추가 손실로는 15점 이상의 손실이 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러시아는 게임에서 아웃되다시피 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안정적인 유럽 추세, 아시아는 영국이, 아프리카는 프랑스와 독일이 비스마르크의 계략에 의해서 스코어링 바로 직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러시아의 치명적인 일타가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이 1시대의 마지막 스코어링으로서 러시아는 게임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반 리타이어 됩니다. 자, 다음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받은 스코어링이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 결과 40점으로 영국과 독일이 공동 1등인데 독일은 아프리카에서 점수를 뽑아냈고 영국은 독일 누가 했는지 참 인성이 참 훌륭한 분이 하셨네요. 다음에 영국은 아시아 지역 특히 차이나에서 점수를 뽑아서 40점으로 공동 1등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프랑스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곳 35점으로 적절한 견제를 통해서 남의 영국의 발목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점수를 보이고요. 확 뒤처진 23점의 러시아. 지금 벌써 17점이 벌어졌습니다. 17점이면 거의 한 시대의 기본 점수를 뺏긴 상태입니다. 프랑스가 영국 발목 잡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알게 모르게 프랑스가 계속 영국의 발목을 잡고 있었고요. 독일은 결정적인 순간에 영국의 발목을 잡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 1시대의 꼴등에 이제 충격을 먹은 러시아가 급격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세르비아를 다시 확보하고요. 오스만을 다시 확보하고요. 불가리아를 가져가고요. 다시 이제 맹렬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약간 늦은 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여기 요 콩고 지역, 지금 벨기에를 가져갔기 때문에 독일이 정확하게 나눠 먹고 있고 영국은 발만 담그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영국의 패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 이제 4턴 되면 이제 무기 수출이 가능해지는데, 한번 잘 모르겠어요. 저 트위치를 하긴 하는데 저걸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채널로만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좀 이상한가? 뭐 어쨌든 그렇어요. 둘 다 이상해요. 둘 다 이상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무기를 팔 수가 있는데 무기를 저렇게 팔게 되면 해당 국가의 병력을 영구 제거하고 저 검은색 토큰을 놔서 저 칸 자체의 숫자를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저게 꽉 차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큐브를 빼면서 해당 자리에 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스만 투르크에 독일이 박았겠죠? 그리고 그리스는 지금 영국과 러시아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무기까지 팔아놓고 엄청 싸우죠. 보시면 차이나도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차이나 보이십니까? 이 박터지는 거 무기 팔아서 확보했고 미국은 누가 박았을까요? 프랑스가 불러왔겠죠? 지금 프랑스가 미국을 불러와서 영국을 압박하니까 영국이 중국에 무기를 팔아서 영역을 다시 확보한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면 장난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시기.
자, 연속된 무기 수출 지금 아수라장이 돼버린 유럽입니다. 세르비아에 박히고요. 여기 이탈리아에 박히고요. 이탈리아는 지금 토큰 놓여있죠. 더 이상 다른 사람 토큰 놓지 말라고 카드까지 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이탈리아군도 들어왔고 무기도 팔았고 그리스도 점령 중이고요. 오스만 투르크는 큐브 자체도 지금 흔들려 있습니다. 지금 어지러운 국제 정세, 유럽이 아수라장이 나는 꼴을 보고 계십니다. 연속되는 무기 수출로 아수라장이 납니다. 무기 수출 시스템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첫 번째 게임 할 때 누가 대체 무기를 왜 팔지? 왜 내 그거 버려가면서 내 큐브도 아닌 큐브를 박는데 왜 대체 내 병력을 버려가면서 이 큐브를 박냐 했는데, 진짜 무기 수출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무기 수출은 어느 국가에 한 번 누가 하면 그 국가엔 더 이상 무기 수출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큐브가 굉장히 부족한 게임이다 보니까 큐브 하나를 뺏긴다는 거는 정말 치명적이에요. 이 게임의 어떠한 유니크함이고 굉장히 게임을 전략적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자, 가까스로 그리스는 버텼죠? 그리고 오스만은 알게 모르게 독일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탈리아가 지금 아무도 못 가져가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탈리아는 이전까지 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이 사수를 하고 이탈리아를. 그게 이제 독일이 클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인데, 큐브 판매하는 액션이 좀 아쉽죠. 이게 뭐냐면, 급하면 큐브 하나를 2원 받고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크게 없어요. 왜냐면 큐브가 워낙 고가치다 보니까 2원으로 큐브를 판매한다? 대체 누가? 왜 팔어? 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정말 급하지 않으면, 왜냐면 큐브가 정말 부족해요. 큐브는 제가 보기에 만약에 큐브를 사올 수 있는 액션이 있다고 하면 한 4원? 4원 정도면 10원은 좀 너무했죠. 10원이면 판다 나는. 저는 큐브 하나면 5원이면 고민할 것 같아요. 5원이면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면 첫 턴에 큐브 3개 들어오는데 굳이 안 들어가고 팔고 지을 거 확 다 지어버리고 시작하면 15원 받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한 턴 수입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그걸로 그냥 첫 턴에 건물 지어버리고 필요한 건물, 에펠탑이 됐던 뭐가 됐던 지어버리고 15원에 확 지어버리고 달릴 수 있으니까 5원 정도면 저는 전략적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큐브 3개 다 팔면 15원인데 15원이면 이제 첫 턴 건물 건설이 가능해지거든요. 첫 턴 건물 건설이 가능해요. 그럼 내가 이 턴에 큐브 하나도 안 넣겠다 하고 첫 턴에 건물 건설을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보신 분들은? 5원 정도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좋은 전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지금 생각에 좀 할만하지 않을까?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제 한 20원 정도 하니까 첫 턴 받은 기본 수입에 많이 안 팔아도 되니까 한 2개만 팔아서 10원 만들어서 첫 턴에 지어버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거 튜브 하나만 놓고, 그 다음에 뭘로 해야 되나? 대신 큐브 하나 할 때 저 병력 좀 왕창 써갖고 지지 않게 돈으로 해갖고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냥 문득 든 생각이에요. 문득 든. 그리고 큐브를 살 수 있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좀 5원이었으면 한 7원? 7원에 큐브 하나. 7원에 큐브 하나 하면 쓸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7원에 큐브 하나면? 7원 너무 비싼가? 안 할까? 그러니까 구매. 7원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받는 수입의 절반 정도를 내고 큐브 하나 산다. 가격은 좀 고민스럽죠? 7원 너무 비싼가? 근데 5원 밑으로는 좀 안 될 것 같고, 5원이랑 맞추면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간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맞추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 한번 이건 좀 해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게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얘기니까. 어쨌든 현재 지금 유럽은 복잡하다. 근데 여기 지금 사실 이제 그리스에 제가 여기 안 나왔는데 그리스를 사수해내니까 러시아가 또 방향을 여기서 한번 잃어요. 원래 러시아가 그리스 승점 지역이라서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던 지역인데 지금 제가 이걸 가져가니까 전략적 목표를 상실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독일한테 크리티컬하게 맞았던 거에 이어서 두 번째 이 그리스 획득에 실패하고 나서 뭐 다른 세컨 옵션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카드가 서서 강력하게 여기를 영국이 막자 러시아가 남은 병력이 약간 우왕좌왕하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잠깐 보였습니다. 이러면서 러시아는 정말로 두 번째 턴에도 크게 회복을 못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중국 가져갔죠? 중국, 영국이 가져갔습니다. 이건 사진이 바뀌었는데, 이게 먼저 있었던 일이고, 무기 판매가 좀 나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시아를 완벽하게 점령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뭐냐면, 두 번째 스코어링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안 일어났구나. 아직 안 일어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중국을 가져가서 이 턴에 이 중국 점수를 먹어요. 이 턴에 중국 점수를 먹습니다. 먹고 나자마자 프랑스 또 끼어들죠? 프랑스 또 끼어듭니다. 또 깨고 들어옵니다. 프랑스. 그 골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가 진짜 발목을 잘 잡았어요. 영국에. 게임 내내. 그래서 영국이 큰 점수를 한번 2턴인가 1턴에 한번 벌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벌게 잘 막았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잘 막았지만 요게 결정적인 순간에 로얄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요 이벤트 카드가 터지면서 영국이 치명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이제 하나씩 뺄 수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보니까 뭐 그림이 있네. 기호가 있네요. 이 기호는 무슨 뜻이지? 뭐 어쨌든 간에 뭐 빨간색하고 어떤 이 영국 스캔들이에요. 뭐 무슨 스캔들인지 모르지만 큰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난리 났죠. 요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터졌거든요. 스코어링 얼마 안 남겨놓고. 그래서 힘들었고요. 세르비아를 결국엔 진심이죠. 지금 영국 러시아, 세르비아 무기까지 팔고 4개를 다 먹었습니다. 세르비아의 진심이었던 러시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결국 열받아버린 영국은 무기를 팔죠. 그래서 완벽하게 프랑스를 추출해버립니다. 무기 팔고 여기 보시면 그 프랑스 자리에 지금 미국 토큰 들어가 있죠. 미국까지 동원해서 다 쫓아버립니다. 아주 프랑스를 싸그리 몰아냅니다. 그리고 스코어링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스코어링. 무기까지 팔면서 중국에 강경 대응했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뭐 만주는 내줬어요, 완전히. 러시아한테. 점수도 안 되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독일과 프랑스가 양분하고 있고요. 영국은 여전히 발만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은근슬쩍 독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독일은 이탈리아군인데 어차피 이탈리아를 독일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슬쩍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의 야욕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결국 이제 스코어링 들어갑니다. 두 번째 스코어링이 들어갔고요. 현재 7턴 모습인데 두 번째 스코어링 결과는 뭐냐면 영국 81점, 독일 80점, 프랑스가 75점이었고요. 러시아는 대충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특이할 만한 점은 영국과 독일은 1점 차예요. 하지만 독일은 2등 포지션을 잡습니다. 나는 2등이다. 그리고 프랑스가 분명히 우리한테 10점 차이 난다 그랬거든요, 자기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프랑스는 우리하고 6점 차이밖에 안 났어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아, 난 10점 차이라 못 쫓아갈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니까 고작 6점 차이, 독일하고 5점 차이였습니다. 즉, 아까 5점 차이였던 게 전혀 늘어나지 않고 쫓아왔습니다. 프랑스는. 그러면서도 프랑스는 10점 차이라는 프로파간다를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기에 살짝 현혹됐죠. 그리고 러시아는 2턴쯤 지나면 정식적으로 게임에서 아웃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차이나 스코어링을 한 7턴에 득달같이 다시 프랑스가 밀고 들어옵니다. 진짜 프랑스 짜증나네. 다시 봐도 열받네, 이거. 보시면 인도 차이나에 비해서 제가 먹었던 여기 왜냐면 이게 넘어갔어요. 또 네덜란드가 프랑스에 넘어가서 멜라네시아까지 프랑스에 내주게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유럽에서도 그리스 무너지고 있죠. 위에 네덜란드는 벌써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독일의 오스만 대공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을 확고하게 가져가는 독일입니다. 요거를 못 가져감으로 인해서 러시아는 꼴등이 확정됐습니다. 요 그리스만 갖고서는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만주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좀 일본 거 2개 빠졌죠? 그래서 만주 사변을 일으켜서 쫓겨났습니다. 오히려 끝났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러일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역사하고는 다르게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일본 큐브가 추출됐습니다. 별로 상관없어요. 영국에서. 다시 보자. 프랑스. 프랑스 열받았어요. 자, 게임 막바지로 치닫습니다. 어떻게든 근데 그리스를 사수해냈고요. 오스만은 난장판이 났지만 결국 독일이 가져갔고요. 루마니아에 뭔가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영국 큐브가 들어갔는데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르비아에 사건이 터지면서 세르비아가 완전히 흔들렸죠. 하지만 아직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거의 이제 막턴에 다 왔는데 이탈리아를 가지고 두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하도 싸우니까 러시아가 뜬금없이 분쟁을 조종하면서 평화 지역을 만들어줍니다. 평화를 만들어서 우리 평화의 사도 러시아가 이탈리아의 평화를 지켜내는 순간을 보고 계십니다. 그만 싸워! 라는 거죠. 자, 막바지입니다. 자, 세 번째 스코어링이 터졌고요. 차이나에 프랑스 마커가 올라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죠? 프랑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마커를 놓을 수 없도록 마지막까지 자기 큐브 하나 있는데 요걸 못 먹게 했습니다. 요걸 먹었으면 저도 1등을 노릴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요 큐브 하나만 더 들어갔으면 요게 DM이 4개 들어갔거든요. 4개면 기본 7점에 차이나 스코어링 5점 12점에 그리고 이 차이나 승점이 3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15점을 더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1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기어이 못하게 이거 막아놓은 이 프랑스의 만행. 이 프랑스의 만행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자기 거 하나 박아놓고 더 못 들어오게 욕한 냈어요, 지금. 그리고 다른 것들은 큰 변동 없이 흘러갔고요. 최종 스코어링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사실 누가 이겼느냐라고 하면 프랑스가 이겼죠. 카드로만 가능해요. 개입을 못하게 하는 건 카드로만. 그 카드, 게임 중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국가 카드가 있거든요. 각자 모두 한 장씩 가지고 있는 똑같은 카드. 그 카드를 한 번 써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 되는데 저는 그리스에 썼고, 러시아는 뜬금없이 이탈리아에 썼고, 여우 같은 프랑스는 중국에 썼네요. 마지막 턴에. 참지 못하고 내가 그리스에 쓴 게 패착일 수도 있어. 내가 들고 있다가 프랑스 쓰기 전에 제가 선을 잡았었거든요. 제가 잡고 있었으면 여기다 썼으면 됐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내 잘못이네.
반성합니다. 돌이켜보니까 영국 잘못이네. 이길 수 있었네. 이거 중국만 가져가면. 그렇고요. 어쨌든 스코어링의 결과. 안 쓰면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근데 쓰는데 4원이 들어요. 안 쓰면 아무 이득이 없지만 쓰면 4원이 듭니다. 쓰는데 약간 페널티가 있어요. 4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쓰긴 쓰는데 그러니까 9턴 동안 언제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다 쓰긴 씁니다. 결국 내가 손 들고 있던 내셔널 카드는 돈이 비싸긴 하지만 워낙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손에 있는 건 다 씁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는 쓸 기회를 못 잡고 엉뚱하게 이탈리아에 써버린 거고, 게임에서 자기가 아웃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리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스에 썼고, 그렇죠.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영향력을 쓰는 게 관건이에요. 그런 카드가 3장 더 있어요. 다른 기능에. 사실은 이제 이 게임은 프랑스가 이긴 걸로 됐는데, 나중에 저희가 마지막 스코어링 에러풀이 있어갖고, 그 콜로니를 가진 것만큼 프리스를 당겨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당겨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랬으면 독일이 1등, 영국과 프랑스가 2등을 다퉈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한 칸을 덜 가서 5점을 못 먹었거든요. 그거 저도 이제 콜로니가 하나 있으니까 갔을 테니까 그렇게 가져가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등을 다퉜을 건데 정말 재밌게 게임 했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좀 봤어요. 요 카드의 의미를, 스캔들 카드의 의미를 좀 알 것 같아. 요 카드가 빨간색 지역이랑 요 색깔 지역에만 쓰라는 것 같아요. 요 카드 의미가. 지금 보니까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내 걸 하나씩 빼긴 하는데 요 지역에서 하나씩 빼라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구나. 제 생각인데 요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나중에 제 룰북이 없으니까 룰북 있으신 분은 이라고 할 필요는 굳이 없겠네요. 자, 보는 김에 어쨌든 게임은 이런 식으로 재밌게 끝났고요. 오늘 방송은 요 룰 하나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오늘이 룰 마지막 요 부분만 확인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걸 찾아보고 끝내야죠. 잠깐만요. 오피셜에 들어가서요. 왜냐하면 제가 당한 거라서 꼭 찾아야 됩니다. 제가 안 당한 거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지만, 당한 이상은 꼭 찾아야 됩니다. 잘못 당했을 수도 있어. 제가 진 게임은 꼭 에러풀을 찾는 아주 좋은 습관이 있어갖고. 자, 카드 목록이 뒤에 나오나? 안 나오겠지? 카드 목록은 안 나오네요. 이 서플먼트에 나오는 거라서 카드 목록은 나중에 보리님이 찾아주세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레포크. 저는 이제 이 단어가 되게 좋거든요. 라 베레포크. 아름다운 시절. 황금기. 유럽의 황금기.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이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순식간에 비이성과 아수라장으로 바뀌었던 그 순간, 그 직전까지를 그리고 있는 페르디난도 대공이, 사실 이 게임은 썬데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면 좀 빨리 끝납니다. 한 턴이나 2턴 정도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면 모든 이 아름다운 시절이 끝나는, 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유럽 사람들도 그 황금기가 누구도 이제 이성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믿었을 때, 비이성이 진짜 극단적으로 벌어지던, 사람들의 엄청나게 죽어나왔던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 그리고 1차 세계대전도 아시죠? 그레이트 워라고 했던 이유가 모든 전쟁을 종료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전쟁이 마지막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죠. 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역사죠. 1차 세계대전.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아름다운 시절, 저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여유있게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을 떠받들기 위해서 수많은 식민지들의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그 식민지를 결국엔 이제 더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후발주자였던 독일의 불만이 민족주의와 합쳐지면서 유럽 전역에 불길이 번졌죠. 자, 어쨌든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게임 했던 분들도 다시 만나서 서구만의 아름다운 시절이었죠. 진짜 서구만의 아름다운 시절이었죠.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이 될지 또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맞다. 나 금요일에 게임 있구나. 금요일은 안 될 것 같아요. 금요일에 방송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